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어 우리는 집에 척 앉아서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무들이 좋아하는 영화랑 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무들의 재간둥이 멋진 솜씨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고운 꿈도 차려오고 있죠. 그럼 오늘은 동무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보기로 합시다.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에서 텔레라는 말은 멀리라는 뜻이고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발명되어 오늘의 텔레비전으로 발전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답니다. 텔레비전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실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사건, 사실들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생동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과학자들은 음성과 함께 움직이는 영상을 전파에 담아 멀리 보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1843년에 모조에 있는 영상을 가로, 세로 방향에서 극히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주사 방식으로 먼 거리까지 보내는 사진 전송의 원리를 생각해냈습니다. 1877년에는 이 원리를 텔레비전에 응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1889년에 도이칠란드에서 영상을 내보내는 니프 원판을 발명했습니다. 골 원판을 고속으로 돌리면 영상이 나오지. 니프 원판이 영상을 화면에 비춰. 희미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니프 원판에는 성신단과 수신단이 있는데 이것들은 동시에 빙빙 돌아가게 됩니다. 축을 따라 도는 이 원판들에는 라선형으로 배열된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원판이 영상과 셀렌빛 전지 사이에서 돌아갈 때 성신단 원판의 구멍들은 순서대로 영상을 훑으면서 영상을 수많은 영상 조각들로 분해합니다. 이 영상 조각들이 셀렌빛 전지의 빛전지를 통과하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순서대로 수신단 원판에 전달되며 나중에 영상이 유리 거울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1926년에 영국의 존 베어드가 첫 기계식 텔레비전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잘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베어드는 텔레비전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명들이 다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베어드의 텔레비전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베어드는 자기가 만든 텔레비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험은 실패했고 텔레비전의 발명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1925년 10월 베어드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베어드는 가슴을 조이며 자기가 조립한 텔레비전의 전원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송상기 앞에 놓은 커다란 인형의 모습이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이다! 성공! 비오드는 상점으로 뛰어내려가 자기가 알고 있던 한 판면을 무작정 끌고 와 송상기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판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비오드가 만든 텔레비전의 전송 거리는 겨우 3m 정도였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첫 기계식 텔레비전이었습니다. 1926년 1월 베어드는 좀 더 발전된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화면에 처음 나타난 사람은 베어드의 일선을 도와주던 노동자였습니다. 베어드뿐이 아니었습니다. 판 스워스라는 사람도 텔레비전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전 세계의 집집마다의 화면과 소리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간직한 꿈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당시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자기식으로 텔레비전 설계를 구상했습니다. 농촌에서 나서 자란 그는 밭일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상상한 그 기계를 만들어 볼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그는 가만, 이렇게 일항과 고랑을 째듯이 용상판을 여러 줄로 나누고 전류를 이 줄마다에 통과시켜 흑백구역을 형성해 보면 어떨까? 그 줄들을 서로 겹쳐놓으면 한 폭의 그림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미랑과 고랑에서 착상을 얻은 판스워스는 1927년에 드디어 전자관식 텔레비전을 발명했습니다. 1929년 베어드는 자기 나라의 어느 한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실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어둡고 흔들거리는군. 그래도 모습을 알 수 있군요. 이렇게 되어 1936년에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개최했습니다. 1939년에 전자관을 쓴 빅토형 텔레비전이 발명되었습니다. 한만쿠 화면은 조그마하군요. 안에 부속품이 가득 차서 그러네. 그러나 그때까지의 텔레비전은 모두 흑백색 텔레비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천연색 텔레비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천연색 텔레비전에 대한 연구는 1928년부터 시작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천연색 텔레비전 방송을 실현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초부터입니다. 1952년에 첫 천연색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색으로 나오니 보기 좋구나. 그 후 텔레비전 제작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으며 그 기술이 세계적 규모에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전자관 대신 반도체 소자를 쓴 텔레비전이 발명되었고 1966년에는 직접 회로를 쓴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1967년에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영상이 밝고 전력 소비도 작은 트리니트론 수상관이 발명되었습니다. 1950,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하게 되자 국제 중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통신 위성을 이용하는 국제 중계도 개발되었습니다. 1962년에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실황 중계하는 첫 통신 위성 텔스타를 발사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안테나와 같지. 안테나가 높을수록 멀리 중계할 수 있어. 1972년에 어느 한 나라의 한 컴퓨터 애호가가 첫 텔레비전 전자 오락기를 발명했습니다. 숙제를 다 했니? 조금만 더 놀고요. 오락이 많은 컴퓨터보다는 못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텔레비전들이 많이 발명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얇고 가벼운 액정 화면을 쓰는 액정 텔레비전이 발명되었습니다. 전기를 적게 써요. 브라운관 대신 플라즈마 화면을 쓰는 플라즈마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1982년에) 손목에 차고 보는 액정 텔레비전도 발명되었습니다. 무게가 80g밖에 안 돼. 그 후에도 텔레비전 제작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1991년에는 해상도가 높은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화면의 폭이 광폭영화처럼 컸습니다. 1993년에는 3D 안경이 없이 보는立체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화면이 2배나 밝았습니다. 1997년 숫자식 평면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1998년에는 녹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선택한 제목을 녹화하여 아무 때나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탐구와 노력 속에 또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자관식 텔레비전을 발명한 판 스워스는 16살에 텔레비전 발명의 꿈을 안고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끝내는 그 꿈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동무들도 그 소년처럼 유명한 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먹기 탓이고 또 그러자면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답니다. 그럼 새로운 발명의 꿈을 안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나는 발명 이야기를 듣게 되겠는지 기다려주세요.